지금 이 아파트 투자가 많이 안 들어간 아파트예요. 근데 전세가는 겁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총선 이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부동산을 어떤 방법으로 접근을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고민을 할 때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6억 이하의 저가 아파트들의 약진들도 일어날 거고 6억이 조금 넘더라도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았던 물건들 있잖아요. 회복이 되는 시점에 늦게 회복이 되려고 할 때 그 타이밍을 이번에 놓쳐가지고 지금까지 많이 움직이지 않았던 물건들이 이제 움직일 타이밍들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하반기에 올 줄 알았는데 하반기에는 적게 왔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퍼지는 것들은 분명히 변화들, 금리에 대한 움직임들, 대출에 대한 상황들, 전세가의 방향성들, 입주 물량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부분들은 또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급지에 있었던 물건들 많이 떨어지고 많이 이제 회복된 지역들 거기도 일부 지역은 쉬는 구간이 있겠지만요. 얘가 그렇다고 과거 가격으로 돌아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2024년도 부동산 접근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매도자는요. 내년 촌석까지는 최소한 버텨봐야 됩니다. 그 이후에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수자는요. 상급지에 정말 가뭄에 진짜 빗물 한 방울 한 방울 쏟아지는 것처럼 급매들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급매들이 조금은 일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하급지는요. 선별적으로 좋은 물건을 잡기 좋은 시기가 될 겁니다. 지역과 물건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나? 요 개념들을 이제 아시고 이제 접근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는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 1분기에 부동산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제가 어느 정도까지 둔화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지 시기적으로 알겠죠. 말은 하진 않았습니다. 정고점이 가까운 물건 중에서는 장기적, 선별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고점에 가까운 물건들, 거기에 가까이 유사치에 간 물건들이 상급지에 규모가 큰 단지 내에서는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장 아파트는 움직였으나 주변이 움직이지 않은 곳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세가의 움직임이 매매가를 앞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가와 전세가가 모두 주춤한 곳은 모두가 다 좋은 곳은 아닙니다. 입지가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선별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게 2023년도 하반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2023년도 1분기 더 확대하면은 총선 이전에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 정고점에 가까운 물건, 그 다음에 선별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뭐 아파트명은 일부러 안 적었습니다. 예, 아파트명은 과천이면 지역만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과천은 정고점에 가까운 물건이에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90%까지 올라온 물건들이 꽤 있거든요. 과천은 좀 약간의 격차는 있지만요.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라온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뭐 과천은 지금은 굳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보시고 가야 되고 과천은 가격들이 다 비싸잖아요. 지금 보면은 꺾인 것도 되게 크게 꺾였고 전세가들도 좀 오름 추이들이 좀 이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정상화에 거의 가까이 돌아왔죠. 이런 물건들은 지금 너무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 물건들이에요. 예, 조금 더 신중하게 들어가도 시간은 조금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정고점에 가까운 물건이고 그 다음에 요것들은 좋은 입지들이 대부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진입하셔도 되는데 선별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진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고요. 강남도 마찬가지 이런 아파트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정고점을 다 왔어요. 그리고 전세가도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다가 올라온 것들이 보이죠. 예, 이것도 여기는 좋은 물건, 이 물건을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좋은 물건에서 지금 들어가도 되는 물건이긴 한데 선별적이라는데 선별한 물건 중에서 들어가도 되는 물건입니다. 다만
얘도 너무 급할 필요는 없고 입지가 좋은 곳이 지금 현재 고점에 도달한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물건을 굳이 내가 지정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점에 다가온 거는 굳이 지금 급하게 들어오는 것보다 급매가 나오면은 그 급매를 잡는 거는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를 급매를 못 잡았다고 하면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미 V자 곡선을 한번 그린 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들은 좀 긴 호흡을 가시고 한다는 개념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가 높이 올라갔는데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의왕은 대장은 움직였는데 주변의 중저가의 구축 매매가가 움직이지 않은 곳은 주목하는 게 필요하죠. 이런 건 주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의왕뿐만 아니라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매매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완전히 거래 절벽이 일어나고 여기 이렇게 대장 아파트입니다. 대장이고 대장은 올라갔습니다. 근데 전세도 조금 올라가려고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지금 전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많이 회복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장은 움직였어요. 그리고 매매가가 움직였어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지역 의왕에 있는 아파트 구축들은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아직 멈춰 있어요. 요런 그래프를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이 아파트에 제가 전세가 상승한다고 했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죠. 요런 데는 갭 차이가 줄어듭니다. 이런 아파트들 뽑으려면 엄청 뽑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는 아니지만요. 지금 많이 존재를 합니다. 요런 거는 투자금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지금 요 아파트 투자금 많이 안 들어간 아파트예요. 그래서 요런 지역을 주목해야 돼요. 이게 안 오를까요? 오릅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작동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주목을 해야 돼요. 요런 또 다른 예를 볼까요? 하남에도 일부 이런 아파트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하남의 대장이 좀 많이 올랐어요. 대장격인 아파트들이. 또 전세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얘는 구축이 아니라 그래도 준신축이에요. 준식축인데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는데 매매가가 전세의 상승 속도보다 느립니다. 거꾸로 전세가의 상승 속도가 매매가를 앞지르는 속도보다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갭 차이가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어서 투자를 해도 되는 조금 움직였지만 투자를 해도 되는 물건 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2024년도는 이런 물건들 좀 주목해. 매매가가 조금 올라가다 둔화되었고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속도가 빠른 곳 이런 데가 있습니다. 네, 지역별로도. 그리고 제가 지금 좋은 지역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동탄입니다. 동탄이도 많이 올랐잖아요. 요거는 대장은 아니에요. 대장은 아닌데 대장 근처에 있는 아파트예요. 근데 가격들이 많이 올랐죠. 전세가도 많이 올랐죠. 그런데 반면에 이 역세권 근처에 있는 아파트는 매매가가 올랐는데 역세권이 아닌 지역은 아직까지 주춤한 데가 있습니다. 안 움직였죠. 동탄인데 이동탄인데 근데 전세가는 겁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갭 차이가 되게 작게 납니다. 1억 얼마밖에 안 납니다. 동탄인데 요런 데는 주목해도 됩니다. 입지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지금 중요한 거는 저점에 잡아서 고점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예요, 지금은.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런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들도 되게 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원입니다. 수원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지금 얘는 대장은 아닌데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V자가 꺾였지만은 고점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리고 전세도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수원도 마찬가지로 매매가가 이렇게 잘 움직이다가 지금 거래는 됐는데 거래가 이렇게 V자를 꺾지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입지는 나쁘지 않은데 그런데 전세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요런 아파트들 2024년도 2023년도 초에서 2024년도 중반 안에 요런 아파트들을 세팅을 한번 해놔야 됩니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가 뭔지 이런 것들을 지금은 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요. 우선은 이런 데가 어딘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된다며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 끝까지 안 오를까요? 저는 오른다 생각합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까지 안 올라갈까요? 시간의 문제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면요, 요게 요렇게 올라가는 우상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을 한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직 이렇게 시장에 반응하지 않은 물건 중에서 입지가 나쁘지 않고, 동탄 2가 나쁘진 않거든요. 동탄 2 중에서 나쁜 입지는 있는데, 조금 상대적으로 나쁜 입지인데 동탄 2가 절대적으로 나쁜 입지는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얘는 중계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중계동은 조금은 선별적으로 가야 됩니다. 지금 강북 쪽이나 이런 노원, 뭐 강북, 뭐 도봉, 뭐 이제 요런 성북 요런 데는 아직까지 선별적으로 가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는 중계동이 아니라 노원 쪽에서 기존 아파트 중에서 월계동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게 그래도 조금 움직였죠. 많이는 아닌데 많이 움직였는데 전세가는 아주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조금 움직이긴 했는데 아주 많이 움직이지 않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구축 아파트인데 가격들이 거래는 많이 된 것 같은데 가격들이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세가도 좀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런 지역은 들어가도 되는데 뭐 나홀로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입지적으로, 강북에는 입지적으로 떨어진 데가 많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입지라든지 이런 데가 요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은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리는 이 그래프는요, 요 아파트는요 괜찮은 아파트거든요. 재건축 아파트고 요런 거는 선별적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다만 요거는 시간적으로 조금의 시간은 걸릴 수는 있지만요, 우선은 이 저점들은 아직까지 저점인 데는 조금 선별적으로 조금 이것도 긴 호흡을 가지고 이제 좀 진입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2024년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제 진입을 해야 되는가. 저는 2023년도는 시장이 어려운 시기는 있지만요, 시장이 떨어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설령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저는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신뢰하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만약에 정말 어떤 큰 변수가 생겨서 집값이 계속 떨어진다고 하면요, 그 떨어지는 추이를 보면서 그 낙폭이 크면은, 그 크다라고 판단된 뭐 10% 20%가 떨어졌다고 하면은 그 떨어질 때에 집을 사는 타이밍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기 전에 지금 같은 시기는 우리가 집을 잡아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잡아야 되는 시기. 그래서 내년은 집값에 대한 전망들이 어두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주 물량과 그 다음에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와 그 다음에 대출 등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 기준금리와 맞물려서 확대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전세의 방향성들,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거기에서 낙폭이 커서 올라갔던 것 이외에 그 주변에 아직까지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회복되지 못했던 중저가의 주택들의 움직임의 타이밍들도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도 공포스럽다면 공포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추종하십시오. 인플레이션이 밉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밉다고 걔를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는 거고, 그 인정하는 시점들이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나 1997년도와 지금은 또 다른 상황입니다. 급하게 내려가고 급하게 올라갈 때 우리는 그거를 가격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올라가지 않다가 좀 천천히 올라가면요, 우리가 그걸 적응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시장은요, 격동을 했잖아요. 인정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적으로 맞이하지 말고 친구로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적으로서의 맞이할 때 피해자의 어떤 상황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저는 이게 뭐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을 제시할 때는요, 참고를 하십시오. 근데 저는 2024년도는
1분기나 상반기에 뭐 조금의 일부의 조정들이 있는 시기와 물건들이 있을지언정 2024년도 자체가 불안한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회복의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상급지 위에 중하급지 중에서 진보하거나 입지적으로 나쁘지 않은 데는 좀 예의주시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의왕 같은 경우, 그리고 하남 같은 경우,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 중계 같은 경우 모두 좋은 입지입니다. 그 외에도 고양, 그다음에 구리, 그리고 뭐 평택도 조금 괜찮고 좋은 곳이 꽤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찾을 수 있는 데가.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놓치지 마시고 시장에 잘 참여하셔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들을 다 한번 찾아가시기를 좀 바라보고 좀 응원해 봅니다.